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요즘 테슬라 하면 모델 Y의 디자인, 성능, 가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테슬라 주가의 향방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테슬라 차의 성능, 테슬라의 향후 주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면서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공을 이끌어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미래가 약간 보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강한 차별점이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테슬라의 성공과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는 소위 일론 속도와 테슬라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타들을 외치고 있는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글로벌 경쟁사들이 일론 속도와 테슬라 타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들보다 8년 이상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를 따라가거나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현대가 잘 나갈 때 현대 속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현대 속도는 일론 속도, 테슬라 타임과 무엇이 달라서 오래 못 가고 사라져 버렸을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 후 2011년 5월에 모델 S 론칭 담당으로 입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입사 바로 다음날 웃음기 없이 매우 무뚝뚝하게 보이는 일론으로부터 하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월 1일에 공장 오픈 파티를 할 계획인데 이미 초대장을 3,000명에게 보내놨으니 그 전에 공장을 멋지게 만들라고. 6월, 7월, 8월, 9월 단지 4개월 만에 공장을 멋지게 만들라고. 그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런 무식한 놈이 있나 라고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론은 늘 하던 대로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서 역산해서 그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소위 일론 속도를 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4개월의 공장 개보수하는 것이 어려운지 어떤지를 잘 몰라서 Yes, no problem 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픈 당일 아침까지도 도어에 페인트 칠을 해야만 할 정도로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GM과 도요타의 합병 공장이었지만 리먼 쇼크 후 GM이 부도난 상태에서 테슬라가 구입한 공장입니다. 모델 S는 1년 후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말이죠. 테슬라의 업무 추진 속도의 한 단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테슬라에는 독자적인 시간 개념인 테슬라 타임이 있습니다. 테슬라 사원들이 매일 입에 담고 있는 테슬라 타임이 무엇인지 정식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테슬라 이외의 습관이나 상식 그러한 것에 1%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전혀 믿을 수 없는 의사결정이라든지 그 실행 방법입니다. 시계를 예로 들면 테슬라의 시계는 적어도 수배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양산한 모델 Y는 기본 목표 일정보다 6개월 선행하여 개발되었습니다. 19년에 착공한 기가 상하이 공장은 20년 1월 초순 모델 3를 양산했습니다. 공장 건물 건설과 병행하여 프레스 설비, 용접기, 조립 라인 발임과 설치를 진행시켜 그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물론 가솔린 차에 비해 부품 점수도 적고 엔진과 복잡한 금속 가공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경쟁사들이 통상 2년 걸려 하는 것을 1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처럼 시계 바늘은 때로는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계 바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일론은 모델 3를 생산하기 위한 라인 전개를 거의 자동화로 추진하면서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도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했습니다. 일론은 이상적인 공장의 모습을 컴퓨터에 있는 CPU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장의 개념을 시스템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추진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대폭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이 되면 그 시스템이 기준이 되어 제품 설계도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맨 먼저 디자인을 확정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 도면에 맞추어 공장 설비를 바꿔왔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100년 이상 지속한 방법으로 업계의 상식이 되어 왔습니다. 일론은 공장이 시스템화가 되면 제품이 재원이나 스펙을 변경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부품이나 제조 프로세스가 심플하게 되어 코스트 다운이 대폭적으로 실현된다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17년 7월 모델 3 생산 개시 후 생산 지옥을 만나면서 시계 바늘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생산 지옥 약 9개월 동안 그는 공장에서 자면서 공장의 라인과 로봇 등을 전부 바꾸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어렵다고 판단하면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도 일론 머스크의 경영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산 지역에서 배운 교훈을 거울 삼아 그가 최초에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가 상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는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고효율, 고품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 목표에 있는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보다 고품질이 차가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50만 대를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가 세계 각지에 동시에 2개, 3개의 공장을 전개하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새로 생기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성능과 공장 효율이 대폭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기존 업체들이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년 여름 모델 3 런칭 행사에서 일론은 생산 지옥에 빠졌다고 말했지만 그로부터 3년 후 작년 행사에서는 제조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3년 만에 이런 정도로 변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Y 리어 휠 하우징 부분에 메가 캐스팅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적용 시도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충분히 경악하게 했지만 테슬라에게 이 기술 적용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일론은 이 개념을 확대하여 차량 화이트 바디를 다면 다이 캐스팅 공법을 이용하여 한방에 조립하는 것을 프리몬트 공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프레스의 여러 공정을 거쳐 생산한 수많은 부품과 단조 주주로 만든 부품들을 수많은 공정을 거치면서 용접하고 볼트로 조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기존 공정 대신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공법으로 거대한 구조를 한방에 생산하여 몇 개소에서만 간단히 조립하는 전략입니다. 조립 인원, 조립 시간, 부품 단순화, 성능 개선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실현하여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일론의 거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워킹 필로소피로 하고 실행의 핵심에는 수직 통합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실행하기 위하여 자사 개발 사고와 기다리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차를 개발할 때 바디 기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바디 기술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영국에 있는 로터스로부터 바디 기술을 도입하여 차를 만들었습니다. 대리점만 구축에 걸리는 시간도 기다릴 수 없어서 직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업계의 상식을 바꾸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포드, 미쓰비시, 마스다로부터 벗어나 독자 모델을 개발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의 도움을 받으며 유럽 각국의 대리점을 구축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 후 주요 국가에서 판매 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배터리 개발 및 생산 전략도 기다리지 않고 자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구체 배터리가 개발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현대차는 30년에 전구체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를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56만 대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두 회사 다 수소연료 전지차로 위안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작년 테슬라 판매는 50만 대였습니다. 테슬라는 22년에 100만 대를 시작으로 30년 이전에 600만 대를 예상합니다. 이건 저희 예측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일론의 계획은 30년에 2천만 대입니다. 테슬라는 맥스웰을 인수하면서 100만 마일을 주행 가능한 전구체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 타임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본으로 재료와 제조 방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코스트를 절감하는 독자 개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LG, 파나소닉, CATL로부터 계속하여 공급을 받지만 테슬라가 요구하는 목표 속도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어떤가요?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되어 있던 ECU를 생산했던 모빌아이가 인텔에 매수되면서 장래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회사가 만든 부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테슬라가 요구하는 사양을 제때 개발하여 납품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선택은 기다리지 않고 직접 테슬라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법규가 완비될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OTA 범위를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웨이모가 300만 킬로 공도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합하여 3천만 킬로의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미 고객에게 판매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공도에서 45km의 주행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승부가 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좀 더 먼저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론의 속도 테슬라 타임은 기존의 상식 등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세상의 상식, 세계의 상식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테슬라의 기술, 테슬라의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테슬라를 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테슬라가 기존 업체들보다 선행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바디 기술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